자, 공일장식의 연산 5페이지. 예, 2번 개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항의 제곱, 3항의 제곱, 4항의 제곱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요번에는 뭘 배우냐면 2항의 제곱을 안다는 얘기는 2항의 세제곱, 2항의 4제곱, 2항의 5제곱 이런 식으로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은요, 위에 있는 녀석보다 조금 복잡한데 우선 규칙성부터 봐주자면요, 그냥 a 플러스 b의 1제곱은 무슨 얘기야? a 플러스 b예요 이런 얘기지. 맞지? 자, 그리고 우리가 보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가 차수가 제일 높으면 2차까지는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학교 때 요거는 외웠지? 중학교 때 외웠던 방식으로 접근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잠시만요. 선생님, 혹시 이번에 김현정이라고 혹시 교재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이반에 태희양 왔어요. 태희양 이거 써놨죠. 잠시 요걸로 할게요. 이거 네. 써가지고 새로 좀 쓰면서 가고. 혹시 교재 못 받으신 분 어제 없나요? 그리고 요거 태희양 수채검사. 지금 두 번째 거에 너무 풀어가지고. 네, 알겠어요. 그거는 수채검사 끝낸 거. 그리고 혹시 못 받으신 분, 오답 노트 못 받으신 분? 나 오답 노트 못 받았다. 없어요? 문제집 못 받았다. 없어요. 나중에 못 받았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요, 엄청 중요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곱셈 공식인데 얘는 뭐로 시작할 것 같아? 눈치라는 게 있지. a의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보세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먼저 설명하고 할까?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맨 위에 1이 있었다. 그리고 아랫줄에도 1, 1이라고 이렇게 1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이 있는데 요 중간에 오는 수는요, 요 1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2 라는 수가 와요. 그리고 요 끝엔 다시 뭐가 오겠어? 1이 오겠지. 그러면 그 세 번째 줄은 뭐가 되겠어? 1 두 개 더해서 만들어진 수 3 두 개 더해서 만들어진 수 3 그리고 1이 올 거예요. 자, 이제 눈치 채셨죠? 숫자 적어보자. 시작! 1 4 6 4 1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시작! 1 5 10 15 1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삼각형 모양의 숫자 배열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개념, 왠지 삼각형스럽게 생기지 않았니? 이 개념에 얘가 필요해. 볼까? 요거예요. 1, 1, 5, 1, 1. 그 다음 개수만 보면 1, 2, 1.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수는 뭐가 되겠어? 1, 3, 3, 1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A는 A제곱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수가 작아지고 B는 하나씩 차수가 커져요. 그래서 AB에 관한 기본식으로 보면 얘도 AB에 관한 2차, 얘도 AB에 관한 2차, 얘도 AB에 관한 2차야. 중요한 건 뭐야? A는 차수를 하나씩 줄어들면서 B는 차수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개수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야? 1, 3, 3, 1이니까 A의 세제곱 더하기 3 뭐야? A제곱 B 더하기 3 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지 않고도 여기에 보이는 1, 3, 3, 1이라는 개수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 항의 개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해? 시작! A의 4제곱 더하기 4A
A의 세제곱 B 더하기 6 A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4 A B의 세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예. 그리고 다시 여기 뭐로 시작한다? A의 5제곱. 자, 1하고 4 더하니까 5A의 4제곱 B 4하고 6 더하니까 10A의 세제곱 B의 제곱. 자, 6하고 4 더하니까 10A의 제곱 B의 세제곱. 4하고 1 더하니까 5AB의 4제곱 플러스 B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어때? 1번에 비해서 좀 복잡하다. 1번 개념에 비해서 좀 지저분하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마디 더 하고 가겠습니다. 개념은요, 원래 이렇게 지저분한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개념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B자리에 1이 오는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1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수에 1 곱하면 얘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1은 아무리 많이 거듭 제곱해도 항상 몇이다? 1이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므로 요런 자리가 1이네. 1은 곱하나 만하니까 얘는 그냥 1이 오겠구나. 1은 곱하나 만하니까 얘는 그냥 1이 오겠구나 라고 요렇게 식이 간단하게 변형된 문제 위주로 만들어져요. 그 개념을 우리 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이항 정리 문제는 실제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된다. 구조 똑같이 A 플러스 B의 N제곱 맞습니까? 근데 B자리가 1이 온다요. 자, 만들어보자. X 플러스 1의 제곱은 뭐였어?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었어요. 요 하나 가지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염두에 두면서 확장할 수 있죠. 시작!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되겠습니까? 훨씬 쉽죠? 자, 얘 불러볼까? 시작!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자, 요 5번째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워보세요. 다음 줄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다 하신 분은 선생님이 적어놓은 개념과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x 플러스 1의 n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x의 제곱으로 시작해,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해, x의 4제곱으로 시작해, x의 5제곱으로 시작해. 그러므로 여기에는 뭐부터 시작하겠다? x의 n제곱부터 시작하겠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개념은 이런 개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곱이 오면 2, 세제곱이 오면 3으로 시작해, 4제곱이 오면 두 번째 항이 4로 시작해, 5제곱이 오면 두 번째 항이 5로 시작해, n제곱이 오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다? nx의 n-1제곱이겠구나요. 자, 그리고 파스칼의 삼각형의 특징입니다. 맨 마지막은 1이 오지. 맞아? 네. 그리고 요 앞에 오는 이 숫자들은요, 어때? 4, 4, 5, 5, 3, 3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지. 그러면 바로 요 직전에 오는 녀석의 개수는 대칭 구조니까 뭐가 되겠어? nx가 될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뭐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앞에 2개, 뒤에 2개 정도의 정보는 알아낼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네. 자,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네. 이것도 잘 설명 들어야 돼요. 여기서도. 자, 중학교 때 우리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는 곱셈 공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공식으로 보통 암기하고 있죠. 뭐라고 암기하고 있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하고 있는데요. 얘는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x에 관한 1차, 1차 두 개 곱해져 있으면 전체 차수는 몇 차가 된다? 2차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차식이 되려면 여기에서 뭘 곱하고 여기에서 뭘 곱해야 되지? 2차식 만들려면 뭘 곱해야 돼? x하고 x를 곱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x의 제곱이 나와요. 자, 이제 2차 끝났어. 이제 몇 차 만들어야 돼? 1차. 그래서 1차는 어떻게 만들까 보니까 x 하나에다 b 하나 그리고 요 a에다가 x 하나 이런 경우밖에 없지. 즉 ax 더하기 bx예요. 합쳐서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 x 이렇게 되겠지. 이제 1차까지 끝났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야? 상수. 상수항 만들어내려면 여기서 뭐 a, 여기서 뭐 b 이렇게 상수 두 개를 뽑아서 곱해야지만 상수가 나오죠?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a, b가 된다라고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이 상식은요. 대상 3개, 대상 4개로 확장이 됩니다. 자, 얘는 전체 몇 차씩 나오겠어? 3차씩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xxx 뽑아서 x의 세제곱 써주면 되죠. 이제 몇 차식을 쓸 차례? 2차식. 봐. 2차식이 나온다는 건 이 3개 중에서 x 2개에다가 이런 숫자 하나를 뽑아 곱한다란 얘기지. 맞아? 그러면 x 2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는 얘 뽑아 곱하는 경우, 얘 뽑아 곱하는 경우, 얘 뽑아 곱하는 경우 몇 가지 경우밖에 없다? 3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모아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 x 제곱밖에 없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몇 차 만들어야 됩니까? 1차 만들어야 되지. 1차라 하면 이 3개에서 하나씩 뽑는데 x 하나에 요런 숫자 2개를 곱해야지만 1차가 나와. 맞아? 그러면 숫자 2개 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a, b, a, c, b, c 이거밖에 없지. 그런데 대상 3개만 유난순으로 돌립니다 라고 얘기했죠? 요 얘기까지 했죠? 그러므로 뭐라고 써야 돼?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에다가 x 하나 곱하면 이게 1차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항 곱하려면 각각의 상수만 뽑아서 곱하면 되겠네? 더하기 a, b, c. 자, 여기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요 항 4개짜리 해보도록 하자. 맨 처음에 뭐로 시작되겠어? 딱 보니까 x의 4제곱으로 시작되겠죠. 자, x의 세제곱 만들려면 x 3개에다가 숫자 하나씩 곱하면 되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 하나씩 곱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뭐야? 시작!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x의 세제곱 됐어요. 자, 이제 뭘 만든다? x의 제곱! 2차를 만들려면 2개는 x를 뽑고 2개는 숫자를 뽑아서 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숫자 2개 뽑는 경우 보면 어떤 경우 있어? 불러. 시작! a, b, a, c, a, d, b, c, b, d, c, d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써줍니다. 좋았어. a, b 더하기 a, c 더하기 a, d 더하기 b, c 더하기 b, d 더하기 c, d에 x의 제곱 이렇게 써줬어요. 됐지? 이제 무슨 항을 만들 차례야? x항. 맞아요. x항이라는 것은 x 하나에다가 이렇게 숫자 3개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지. 즉 보세요. a, b, c, d 4개 나왔는데 a, b, c, d 4개 중에서 숫자 3개를 뽑아서 곱할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씩 가려요. a, b, c 더하기 a, b, d 더하기 a, c, d 더하기
B, C, D 하면 숫자 3개 곱하고 여기 X 하나만 붙여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불러. 시작. A, B, C 더하기 A, B, D 더하기 A, C, D 더하기 B, C, D의 X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 상수만 만들어내면 되지? 상수 만들어내려면 여기서 각각 A, B, C, D라는 상수만 뽑아서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A, B, C, D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되겠나? 예, 상식적으로 접근해 나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또 할 거야. 단지 위와 아래의 차이는 부호가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래, 2차 만들어내려면 XX 곱해서 X제곱밖에 없지. 1차 만들어내려면 X 하나에 숫자 하나인데 숫자는 얘하고 얘하고 있네? 그럼 모두 마이너스니까 뭉쳐서 A 플러스 B X 쓰면 되겠구나. 자, 이제 상수항 만들어야 돼. 그럼 상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곱하면 뭐 나옵니까? 플러스 A,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대상 3개짜리 작업합니다. X의 몇 제곱? X의 세제곱이에요. X의 제곱을 만들려면 X 2개! 숫자 하나씩인데 숫자 하나씩은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네? 그래서 모두 마이너스니까 뭉쳐버리면 되지. 마이너스로 뭉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X항 만들 차례네? X항 만들려면 숫자 몇 개 곱해줘야 돼? X 안에다가 숫자 2개. 그래서 숫자 2개 곱하는 경우 보면 이거 계산하면 몇 나와? A, B 더하기 A, C 더하기 B, C. 유난순으로 돌려서 뭐다?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의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상수항 구하면 돼요. 상수항 구하려면 상수끼리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3개 곱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또 대상 4개짜리. 열심히 계속 똑같은 것만 하고 있지? 잘해야 돼. 시작! X의 4제곱 불러 시작!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X의 세제곱. 자, 이제 X의 제곱 만들려면 X 2개의 숫자 2개지? 그래서 숫자 2개씩 곱하는 경우 모두 작업해보면 마이너스 2개 곱해봤자 플러스밖에 안 나오니까 시작! AB 플러스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플러스 CD의 X의 제곱 썼어요. 자, 이제 X항 만들면 되지. 즉, 항이 4개인데 X 하나에다 숫자 3개야. 오, 숫자 3개를 여기에서 곱해준다라는 것은 요 4개 중에서 하나씩만 가리면서 곱해주면 됩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부터 가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BC. 얘 가리면 마이너스 ABD. 얘 가리면 마이너스 ACD. 얘 가리면 마이너스 BCD가 나와. 어머, 모든 부가 마이너스네. 뭉쳐서, 마이너스 뭉쳐서 부른다. 시작! ABC 더하기 ABD 더하기 ACD 더하기 BCD의 X 이렇게 됐어요. 이제 드디어 상수항끼리 모두 곱해버리면 몇 나옵니까? 플러스 ABCD가 나온다. 까지 정리했어요. 힘들었지?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밖에 없는데, 예, 개념학적으로요. 수학에서 개념학적으로 위식이 더 중요한 식일까? 아래식이 더 중요한 식일까? 위가 중요한 식이다. 아래가 중요한 식이다. 왜 아래가 중요한 식일까?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래식이 훨씬 중요해요. 위식보다. 이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을 하면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x-알파, x-베타는
0의 꼴로 식을 변형시킨다.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알파가 되거나 혹은 x는 베타가 된다. 우리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설명드릴게요. 수학은 어떤 식으로 개념이 발전이 되냐면 식이요 방정식으로 바뀌고 방정식에서 더 발전돼서 함수식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3x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1차 식인 거야. 그런데 이 1차 식에 는 0 이런 애가 붙어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x에 는 y가 붙어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식, 방정식, 함수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에 보이는 요 식의 구조가 위처럼 생겼어? 아래처럼 생겼어? 아래처럼 생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은요 나중에 2차 방정식으로 발전이 되고 3차 방정식으로 발전이 되고 4차 방정식으로 발전이 되는 근간이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 있는 식이 훨씬 중요한 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왜? 우리 이렇게 배우진 않았잖아. 그치? 예, 위처럼 배우진 않았어요. 개념식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내용으로부터 더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예? 그냥 열심히 외워만 두세요. 나중에 또 나와. 알겠습니까? 어려워서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우선 보고만 갈게요. 자, fx라는 게 보이네요. 이 녀석의 의미는 뭐다? 야, 뒤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식이 막 올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그 녀석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어. 우리는 여기까지 나오면 식이지. 근데 은영이라고 우리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붙어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린다? 방정식이 돼버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얘는 딱 째려보니까 얘는 은영이가 나오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랬지. 지금 은영이가 나와 있는 이 식은 몇 차 방정식인 것 같아? n차 방정식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해 봐. 뭐가 근이 될 수 있어? 봐. 여기에 는 0 붙으면 근은 뭐야? A랑 B. 는 0 붙으면 근은 뭐야? A랑 B랑 C예요. 그럼 여기에 는 붙어 있으면 근은 뭐가 되겠어? x1, x2, x3, 땡땡땡, xn이라는 근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위에 있는 이 녀석을 봤더니까 이 두 번째 항의 개수 있잖아요. 이 두 번째 항의 개수는 두근의 합에다가 AB라는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였네요. 와, 이 3차 방정식은요. 여기 ABC라는 세근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두 번째 항에 오네요. 자, 여기에 는영 붙으면 4차 방정식이지. 이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ABCD라는 4개의 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바로 이 두 번째 자리에 개수 자리에 오네요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n차 방정식을 쫙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바로 두 번째 항의 이 A 자리에 오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어떤 게 오겠어? 얘를 모두 다 더한 후에 맨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오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이다 라는 요렇게 생긴 애가 올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붙이고 근들의 합, 모든 근들을 합한 값이 저 A 자리에 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요 세 번째 항을 볼 거예요. 세 번째 항을 봤더니 와, 저 근을 두 개를 곱한 거네. 와, 저게 보이는 저 근들을 두 개씩 모두 다 곱해서
더한 녀석이 오네. 앞에 보이는 A, B, C, D라는 근들 중에서 모두 다 2개씩 곱해가지고 더한 녀석이 오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B 자리에 뭐가 오냐라고 얘기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2개씩 곱해서 더한 녀석이 오지. 맞아요? 적어보겠습니다. x1, x2 더하기, x1, x3 더하기, x1, x4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간다? 맨 마지막에 있는 xn-1, xn까지 이렇게 2개씩 곱해서 더한 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요. 아, 얘는 부호로 치면 플러스가 나오고요. 두 근끼리 곱한 후 더한 값이 바로 요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이 B자리도 뭐가 올지 예측할 수 있다 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뒤에 오는 무수히 많은 녀석들은 예측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오는 요 녀석은 예측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지. 자, 마지막에 오는 녀석만 요번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항을 봤더니 두근의 곱이네. 어머, 저기에 나와있는 세근의 곱에 마이너스 붙인 게 나오네. 네근의 곱이네. 요런 게 나왔어요. 아, 중요한 건요. 각 근의 곱이 나오기는 했는데 부호가 항상 뿔, 마, 뿔, 마, 뿔, 마, 뿔, 마 이렇게 바뀐다라는 특징이 생겨버려요. 맞습니까? 아씨, 그러면 잠깐만 여기 부호는 내가 뭐라고 쓸지 모르겠는데 우선 x1, x2, x3 해서 xn까지 곱한 값이 오겠구나. 문제는 앞에 부호를 어떻게 쓰지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개념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6페이지 하단에다가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인가? 몇 페이지냐 우리 하면 되지. 6페이지 맞죠? 6페이지 하단에다가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마이너스 1에 예 지수꼴. 여러분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막 지수꼴이 들어가 있는 요런 패턴의 식이 보이면 얘의 역할은 바로 뭐다?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요. 자,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런 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n이 짝수가 되면 전체 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맞아. n이 홀수가 되면 얘는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에 n-1 제곱이라고 썼는데 n이 짝수야. 짝수에서 1 빼면 홀수지.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n이 홀수네. 홀수에서 1 빼면 짝수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플러스죠. 즉 이와 같은 꼴이 붙으면 얘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호를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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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앞에 얘를 쓸까 얘를 쓸까 요거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어머 이게 얘가 이 n이 n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짝수 방정식은 플러스, 홀수, 3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4차 짝수 방정식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오지. 그러면 요게 보이는 이 n이 짝수면 양수, 홀수면 음수가 나와야겠네. 짝수면 양수, 홀수면 음수. 요 앞에 뭘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제곱 붙이시고 다시 해석합니다. 결론. 마이너스 1에 n제곱에 모든 근들의 뭐가 오는 자리다? 곱이 오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는 이런 걸요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불러요.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 녀석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너희들은 중1이니까 10번씩 읽도록